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요즘에 공공 화장실에 가면 기저귀 교환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위생 상태와 낙상 위험 등을 두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화장실 휴지통이 사라지면서 생긴 문제도 논란인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소비자원 화장실 문화시민연대 관계자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날이 춥고 사는 게 팍팍하다고 하지만 어려운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는 열기가 가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시민 394만 2천여 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27만 2천 명, 7.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서울 인구는 줄었지만 봉사활동 인구는 증가한 거죠. 서울시는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봉사활동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서울 시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어스의 소영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1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공공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의 의식 수준,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흔히 하는 말이죠. 공공 건물 등에 가보면요, 화장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깔끔한 실내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는 곳도 많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지역마다 경쟁을 벌이듯이 각각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한 곳도 많죠. 오래됐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된 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위생이라든지 안전 등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의 김병법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실태를 조사하셨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떤 부분을 조사하셨습니까? 예. 수도권 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역사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이라든가 마트, 이쪽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이시 기저귀 교환대 30개소에 대한 위생과 안전 실태, 또한 또 이용 경험자 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까지 같이 동시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마트나 지하철, 휴게소 이런 곳은 아이들 데리고서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니까 네. 또 기저귀 교환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일단 저희 조사 대상 기저귀 교환대 한 30개소 중에 한 10개소 정도는 벨트나 버클 불량으로 해서 벨트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있어도 조금 무용지물인 성격인데요. 이 벨트나 버클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들의 그 기저귀를 교환할 때, 배변을 교환할 때 이게 채울 수가 없으니까 구르거나 옆으로 제낄 순간에 약간 방심할 경우에 이제 떨어지는 낙상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도 3년 11개월 동안 한 26건 정도가 이 낙상 사고로 접수된 상황인데요. 거기에 머리나 뇌에 심각하진 뇌진탕을 야기할 수 있는 부상이 한 80% 정도로 차지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예. 네, 그다음에 위생 실태 부분도 조사를 했었었는데요. 30개소 중에 4개소는 대장균, 7개소는 병원선 세균이 검출되었고요. 일반 세균도 평균 화장실 손잡이보다 한 1.7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기저귀 교환대가 성인 기준으로 보통 한 허리 높이 정도에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 아이 기저귀를 갈도록. 네. 또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위생 상태도 걱정인데, 그러면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그 소비자들의 가장 그 불편은 뭐였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 상태 부분을 가장 크게 지적하셨어요. 예. 일단 더럽다는 게 이제 인식돼 있다 보니까 있어도 이용을 꺼려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90% 가까이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왜? 더러워서. 그러니까 이 아이를 눕히지 않고 세워서 그냥 기저귀를 간다던가 이렇게 함으로써 또 아이들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아이들이 떨어져서 다치는. 그러니까 이 위생과 안전사고가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을 좀 눕히기가 깨림칙하니까 그렇죠. 세워서 하는데 그러면 더 위험하니까. 네, 아이들이 이제 구강기니까 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매트가 바닥에 손이 닿았을 때 이 손을 다시 또 입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이제 설사나 장염으로 또 발전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대장균이라든지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것들은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뭐 눈에 들어가면은 뭐 눈병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배에 들어가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해서 배탈이 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될까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을 때 쉽게 일단 한번 좀 닦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났을 때 부모들이 한번 아이들 눕히기 전에 닦을 수 있는 위생 물티슈라든가 일회용 패드 이런 게 비치가 거의 안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용자들이 먼저 한번 닦고 싶거나 아니면 아이들 배변을 교환하고 나서 기저귀를 교환하고 나서 다시 한번 뒷사람을 위해서 닦고 싶어도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비치표라는 게 있지만 실제로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서 점검 비치표가 붙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관리를 하는 수준에서 이거는 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모들이 이용할 때 이게 얼마큼 소독이 돼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이 상태를 비치표상으로 나타내 준다면 조금 더 부모님들이 좀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기저귀 교환대의 어떤 부분이 좀 문제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지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의 김병법 팀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화장실 문화시민연대 표혜령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기저귀 교환대 실태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좀 예상됐던 것들입니다. 위생 상태 그리고 버클 이런 것들이 좀 불량해서 아이들이 좀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관리도 문제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설치 시부터 그런 문제가 조금은 지적이 됐었어요. 예. 왜냐하면 정확한 위치 지정도 없었고,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높낮이 이런 것들 때문에 지하철 역사나 휴게소, 마트, 철도역 등에는 수유실의 설치가 의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용자에게는 유도를 하면서도 화장실 내에 설치된 것은 거의 아마 보여주기식 부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부착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주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세워서 할 적에는 그게 완전하게 고정이 된 게 아니라 그게 약간 덜렁덜렁하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유방이나 수유실 등을 지금도 이제 법적으로 그걸 놓게 돼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내 아이에 대한 그런 거를 기저귀 교환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저귀 교환대를 어디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지는 수유실 말고는 다른 기준은 딱히 없나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높이 정도, 허리선 높이 이렇게는 돼 있지만 화장실에 환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몇 평 이런 게 정확하게 다 같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갖다 부착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길에 다니는데 옆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씩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적절한 위치에다가 화장실이라는 공간이지. 아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좀 아이들의
그 기저귀 교환을 위한 그런 공간을 제대로 좀 확보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더 좋겠다. 뭐 더불어서 이용자들도 깨끗하게 이용하는 그런 의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가능하면 뭐 수유방이나 수유실 등을 좀 이렇게 찾아서 보시고 거기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소중한 아기니까 인생적으로 좀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수유실은 여성분들이 이용하니까 남자 화장실 쪽에도 뭐 그런 기준이 좀 생겼으면 좋겠군요. 네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볼 것이 올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화장실 가서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마 휴지통 관련된 걸 것 같아요. 네네. 변기 칸의 휴지통을 공중 화장실에 한해서 이번에 없앴는데요. 대표님께서 예전부터 이걸 좀 말씀해 오시던 건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뭐 화장실 문화 가꾸기라는 거를 지금 시작한 지가 19년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화장실이 불결했기 때문에 그걸 고치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조금 고치고 나니까 휴지가 없어서 그 휴지를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휴지통에 쌓아놓은 휴지가 문제였었어요. 그랬죠. 2008년도 뭐 그 당시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 뭐 기절하고 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선 우리가 그 오물을 직접 보는 것이 굉장히 뭐 힘들고 뭐 불편하고 뭐 불쾌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운동을 펼쳐온 지가 저는 한 7, 8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나가 또 생기면 그에 따른 문제가 또 생기고 이번에 그 휴지통을 없으니까 그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이 생겼습니다. 휴지통을 없애니까 그런 쌓여있는 휴지를 보지 않아서 좋고 또 거기다가 일반 가정 쓰레기를 갖다가 투기하는 분들이 없어져서 좋긴 한데 오히려 변기가 잘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자분들이 더 고생을 한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좀 들리나요? 네, 저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분들하고 전화나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데요. 이미 이제 2년여에 실행을 한 5, 6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은 조금씩 그냥 안정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9월부터 시작한 1, 2, 3, 4호선 더군다나 거기는 40년이 된 그런 지하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5, 6, 7, 8호선보다는 미흡한데 그래도 조금씩 자리가 잡혀간다라고 그리고 그걸 손으로 막 이렇게 기계로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버린 휴지 같은 거를 손으로 막 치우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니까 참 이렇게 감정노동, 뭐 정신노동, 육체노동을 하는 그분들이 인격적인 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조금만 더 이렇게 시민들이 잘해주시면 다 좋겠구나. 사용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군요. 역시나 거기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울 일은 없어졌지만 물론 뭐 다른 뭐 막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의식을 바꿔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화장실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냐 이런 말씀하시지만 변기 칸에 휴지통이 없어진 것이지 뭐 세면대 옆이라든지 화장실 입구엔 또 휴지통이 있잖아요. 거기다 쓰레기를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쓰레기는 거기다 버리시면 되겠고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19년 되셨으니까 이런 문화 활동을 하신지 그때가 뭐 2002 월드컵 시작하기 직전 뭐 그때부터인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걸 보고 놀랐다는 얘기 종종 듣긴 합니다만은 해외에는 이런 휴지통 문화가 없나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에서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뭐 100여 년 전에 이미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이 됐었고요. 우리처럼 농사를 지어서 뭐 생업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소변을 모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쪽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화장실에 있는 그런 거를 버리는 문화였고 우리는 사실은 그걸 농경 산업 시대에 모으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 관습이 지금처럼
습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책이 자리를 잡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자리를 잡고 난 뒤에는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손보면 좋을까요? 네, 그 화학 비료가 나오기 전에 모아서 비료로 사용했던 그런 오랜 관습이 하루아침에 사실은 고쳐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서 우리가 오불이라고 했던 불량, 불편, 불안, 불쾌의 그런 화장실을 시설로는 1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 저는 한 3년여 정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 화장실 안에 휴지통을 없애는 일에 다 함께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에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공통된 목소리는 어쨌든 시민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유명한 글귀 화장실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글귀도 대표님 아이디어라면서요. 네. 예, 이런 권유의 글이라든지 안내 문구와 더불어서 시민 의식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화장실 문제는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휴게소, 철도청, 지하철 모든 곳에서 사실은 화장실 담당 업무를 기피한 곳이에요. 1시간이라도 빨리 그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예. 100명이 들어왔을 때 한 명만 지저분하게 써도 그 다음 사람이 보면 이놈의 인간들은 청소도 안 하나. 네. 그런 공간이 정말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곳에서 나 화장실 업무를 안 맡고 싶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좀 이 업무를 하니까 굉장히 그냥 보람되다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정말 그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분들이 아름다운 분들이셨으면 머문 자리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제가 오죽하면 2020년 전에 깨끗이 사용하세요 했더니 너네들이나 깨끗이 해 청소하는 분 올리지 마세요 해놨더니 울거나 말거나 했는데 아름다운 사람은 이렇게 우리 국민의 그 정서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쭉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름다운 분이셨으면 해서 저는 이 슬로건을 그냥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군요. 휴지통 없애기에도 다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분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장실 문화시민연대 표혜령 대표였습니다. 네, 일부 인터뷰 중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오전에 충청북도 소방본부 그리고 소방종합상황실 제천 소방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화재 참사 당시에 늑장 대처로 무리를 빚고 있는 소방대의 법적 책임을 따지고자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그 조사 결과가 발표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충북경찰청 수사본부가 충북소방본부, 제천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일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잭슨 브라운의 Oh My Love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앞서 일부에서 공공화장실 관리 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죠. 우리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982 끝자리 쓰시는 분이 공원 화장실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에 있던 쓰레기를 모아서 화장실에 버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 화장실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기 교실이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니? 그렇죠.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경기, 인천 소식 만나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김상경 식량작물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봄이 오면은 많은 이제 농경지에서 이제 농작물을 다시 심고 1년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은 농촌에서 농작업 발생 중에서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나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보험인데요. 예. 세부적으로는 농기계 종합보험, 또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것이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농업인이 상해나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예. 총 보험료의 87%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어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런 보험이 나왔다는 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농촌에서 발생되는 그 각종 농기계 사고라든지 농업인 사고가 일반 그 사고보다 8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 지분에 속해 있는 농업인들이 민간보험이나 또 산재보험 이런 데에서 제외가 돼갖고 사실 안전망이 좀 부족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15년부터 우리 경기도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을 만들었고 또 작년에는 농업인 안전보험까지 추가해서 농업인들의 그 안전망을 더욱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계신 농업인들이라면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인 중에서 나이는 87세까지 가능하시고요. 예. 최소한의 건강 상태만 유지되고 계시다고 하면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87세 고령 농업인들도 가입을 할 수 있다. 네네. 예. 그러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한 두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하신데요. 예. 일단 농협에 찾아가셔야 되고, 가시기 전에 품질관리원에서 농업 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으시고요. 예.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확인서 이 두 가지를 갖고 농협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사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작년도에 들은 얘기인데 은퇴 후 귀농하셔갖고 사과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 아마 사과 상자 듣다가 어깨를 좀 다치셨대요. 아이고, 예. 예, 그래서 그분이 한 27,000원 정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신 게 있어서 실손 입원비로다가 180만 원 정도 받으셨고요. 예. 또 특정 질병 수술 급여금으로 한 30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담은 좀 덜 수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좀 치료를 받으셨길 바랍니다. 끝으로 네네. 이런
보험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계획은 어떤가요? 예, 그 18년도에 이제 예산을 80억으로 증액을 시켜서 한 2.5배 증가된 예산인데요. 예.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이제 농업인들의 자부담을 줄여드렸기 때문에 그 낮은 보험료로다가 이제 그 높은 수준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으니 가급적이면은 농업인들께서 이제 모두 가입을 하셔갖고 그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올해 또 예산을 늘려서 부담을 줄였다고 하지만 운행 과정에서 또 혹시 그 보장 내용에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그 계속해서 개선할 예정이고요. 예.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김상경 경기도 식량작물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 끼니 요리를 해온 아들 정성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면 가족의 치매 때문에 고민 또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대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면도 있을 텐데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들 어떻게 해야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서로 힘이 덜 들까? 궁금한 점들, 상담받고 싶은 이야기들 언제든지 저희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서 슬기롭게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네 번째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치매에 관련한 질문 있으시거든 무엇이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드립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인 예르미타시 박물관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겨울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 예르미타시 박물관전의 전시 기간권을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고 있죠.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2001년에 인천 영종도에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18일부터는 제2여객터미널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주 금요일 제2터미널에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열고 새 터미널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예. 제2터미널은 체크인과 보안검색, 세관 검사와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기존 제1터미널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터미널입니다. 인천에 제2의 공항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천공항은 이번 제2터미널 개항에 따라 연간 7,200만 명 규모의 여객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되고 5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아의 대표 허브공항이라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인천공항은 앞서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 실제와 같은 시험 운영을 진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진행된 시험 운영에 여객 2만 4천 명, 수화물 7만 3천 개, 항공기 8대 이상이 동원돼 블록버스터급
시험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2터미널은 오는 18일 정식 개항하게 됩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이군요. 이번에 개항하게 될 제2터미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2터미널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38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됐습니다. 연면적은 서울 여의도공원보다 약 2배 정도 넓습니다. 제1터미널과 연면적은 작지만 건물 기둥을 바깥쪽에 설치해 내부는 훨씬 넓어 보입니다. 출국장 중앙에는 승객 스스로 티켓을 발권하고 수화물까지 붙일 수 있는 키오스크와 자동 수화물 위탁기기가 줄지어 들어섰는데 이들 기기를 활용하면 출국 시간이 평균 20분 정도 단축됩니다. 터미널 곳곳에는 자동 길 안내 시스템인 U보드가 설치됐는데 U보드에 화면을 터치해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면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와 거리, 이동 시간이 일목요연하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 등을 제공하는 운항 정보 표출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여객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항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강점입니다.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짐과 안락 의자 등 다양한 여객 편의시설도 눈길을 끕니다. 예. 그런데 바쁘신 분들 특히 그 제2터미널 이용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제2터미널은 출입국 시간 단축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지만 아무래도 새로 문을 여는 만큼 낯설 수밖에 없는데요. 예. 자칫 방심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용차로 길을 잘못 들면 최대 15분 정도가 더 걸리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면 30분 이상을 허비할 수 있어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네덜란드 항공 등 제2터미널을 이용하는 4개 항공사는 탑승객들에게 이 터미널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승객들이 터미널을 잘못 찾는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 꼭 잘 알아보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인천 지역 기업들의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인천에 있는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기업 경영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에선 올해 경기 상황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40.5%로 가장 많았습니다. 악화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이와 거의 비슷한 38.1%로 나타났고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21.4%에 그쳤습니다. 국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달라진 노동 환경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 부채 등이 꼽혔고 해외 리스크로는 환율 변동과 세계적 긴축 분위기, 미국, 중국과의 통상 마찰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지난해보다 투자를 늘리지 않는 보수적 경영을 예고했고 지난해보다 투자 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업체는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예.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노동 환경을 비롯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많은 기업이 투자와 인력 채용을 망설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천시가 시내버스 운행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 끝으로 들어볼까요? 인천시는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주식회사 인천 스마트카드 등과 버스 운행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 지원 협약을 최근 맺었습니다. 이번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버스 운행정보와 버스 운행 수입 정산 정보 등이 더욱 정확하게 수집돼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천시는 강조했습니다. 또 각 버스 정류장에 표시되는 버스 도착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져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까지 운행정보 통합 시스템 개발과 단말기 교체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개발한 통합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소식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 얘기 들었습니다.
1월 15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댐 양키스의 하이 노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